네, 다음 종목은 에스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두산입니다. 와,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건 종목 진짜 많이 왔는데 네. 두산이 들어온 건 참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애들은 또 이렇게 쭉쭉 잘 가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두산이 지금 좀 아쉽습니다. 일단 평 단가가 12만 7천 원이고 보유 비중이 10%이신데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안 그래도 여기 채팅창에 진단 부탁드립니다. 유유 이렇게 우는 이모티콘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손실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네, 두산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이거를 그냥 마냥 기다리면 다시 원금 회복까지는 가능할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산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평 단가가 좀 높습니다. 12만 7천 원이고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현재 손실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 단가가 12만 7천 원이신 거 보니까 아마 요때 구간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구간에 왜 상승이 나왔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두산 로보틱스를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시장에는 없으니까 두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렸었던 게 이제 요때 구간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나서는 이제 올랐었던 걸 그대로 다 뱉어내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때의 상승은 두산 그 자체의 이러한 이제 실적보다는 결국엔 두산 로보틱스의 이러한 이제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이 두산이 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러한 흐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두산이 좀 올라오려면 이제 자회사들, 종속회사들의 이런 이제 실적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야겠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3분기 진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속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실적이 나타나 줬거든요. 두산 밥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그다음에 뭐 두산 퓨어셀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속회사들이 실적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은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해주기는 하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거의 들어오고 있지를 않죠.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두산 같은 경우에 현재 약 한 9만 원 정도부터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터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면서 무언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함께 나와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잘 올라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는 많이 부재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한 힘 자체가 부족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구간에서 결국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추세가 살짝 꺾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21선이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21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9만 원 구간부터 이 8만 원 후반대 구간까지 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21선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바닥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게 이번 주에 FOMC 발표가 있죠.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두산이 21선 이탈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러 갈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저점을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저점 잡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 매수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만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두산 같은 종목은 굉장히 긴 시간을 고려를 하시고 추가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 두산 자체적으로 주목을 받기보다는 자회사들의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두산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추가 매수를 진행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바닥 잡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9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목표가 노리고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나는 그렇게 길게 기다리기도 싫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현재 이 두산에 대해서 추가 매수하기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해칭 매매가 그나마 가장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으로부터 당분간 두산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동안은. 그러면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수익을 챙기시면서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방법이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려면 한동안의 시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길게 보고 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눌리는 거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오래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줄여 나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오히려 수익을 노리시는 쪽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빠르게 수익 만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시나리오도 두 가지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우선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여겨보신 이후에 이 저점을 다지는지 바닥을 잡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한 72,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9만 원 중반대까지 노려보시는 전략을 첫 번째로 세워주셨고요. 또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